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프란시 보시라고 아마 뭐 그 트레이너나 코치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되게 유명한 책들을 통해서 되게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너자 저설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분이 하신 말 중에 몸은 코치가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몸이 무엇일지,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운동선수로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죠.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몸이고, 사실은 영어에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코치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여기 보면 해즈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치가 말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코치의 말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코치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줘야 된다라고 압박감을 가지고 느끼는 그런 말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왜 그것이 관심이 없는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신경학적 지식과 운동학습 이론을 한번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절차기억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비서술적이고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비서술적이라는 말은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로 말하거나 적지 못함. 그 다음에 암묵적이란 말은 자기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아니함. 무의식적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언동이나 상태 따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일체의 작용,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화기억, 사건 일화기억이나 의미기억,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기억들은 우리가 반대죠. 서술적이고 의식적이고 외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과 관계된 절차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서술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친 공이 무슨 공이야? 변화구였어. 이건 알 수 있죠. 사실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그 공 어떻게 쳤어라고 보통 물어보면 그냥 쳤어. 그냥 보이는 대로 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공은 말이야, 내가 힙턴 스피드를 어떻게 조절하고 타이밍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 공을 쳤어라고 아무도 설명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설명이 진짜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퀘스천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학습한 운동 기억을 타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서술적이고 암묵적이면서 무의식적이라서 나도 모르고 있고, 언어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전제 조건을 따져보면 저희가 가르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움직임 기술을 습득해 왔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누구나 여기서 다 타실 수 있겠죠. 나도 자전거를 배워봤고 아이한테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네. 이 얼마나 복잡한 자전거 위에서 밸런스를 잡고 핸들을 돌리고 페달을 돌리는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야구만큼 복잡한 운동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자전거를 어떻게 타라고 저희가 언어적으로 가르친 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마디 말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과연 그 말에 관심이 있었을까? 아이의 몸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더 어린 시절로 가볼게요. 저희가 걸음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 걷는 이 걸음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뭐 게이트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걸음 자체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걸음을 배운 과정 자체는 저희가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언어 자체를 이해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던 그런 더 어린 단계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걸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죠.
자, 언어가 없는 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자한테서 이런 짐승들한테서 사냥 기술을 습득한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죠. 생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데 언어도 없는 이 사자는 어린 자기 사자 아기에게 어떻게 운동 기술을 가르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 밑으로 가서 이 사냥하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벌레를 잡는 사냥 기술도 실제로는 많은 근육들을 상당히 코디네이션을 잘해서 엄청난 그 운동 능력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모든 운동 학습이 실제로 언어가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 과학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움직임의 기술을 학습하는데 언어는 꼭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는 대부분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운동 기술을 습득을 해왔는데, 그럼 과연 움직임의 기술에 대한 언어적 설명과 지시가 학습에 도움이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레슨장을 가거나 아니면 코치나 감독님들께서 어쩌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언어적인 지시나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그런 언어적 설명과 지시겠죠. 그래서 언어적 기여는 움직임의 기여과 분명히 다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사건이나 사실과 관계된 기억들은 실제로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 뇌에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끄집어낼 때도 똑같이 언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운동과 관계된 기억들은 이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킬과 어떤 습관들, 기술과 습관들이 절차 기억인데, 이 절차 기억은 분명히 비서술적인 기억이고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기억이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기억의 패턴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또 학습되는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